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이번 방송은 딥스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깨부수는 트럼프의 묘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미국도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 다지의 수장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 공유한 2월 8일 성명에서 문제의 규모를 완전히 미칠 지경이라고 묘사하고 사회보장번호,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거나 임시 아이디 번호가 없는 개인에게 자금이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여 부적절한 지불로 인해 매년 최소 500억 달러가 손실되고 있다는 추정치를 인용했습니다. 머스크는 X 게시물에서 재무부 관리들이 연간 1천억 달러 규모의 지급금이 검증 가능한 신원 확인 없이 개인에게 지급되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인사들과 토론에서 머스크는 도대체 그중에 얼마나 많은 것이 명백하고 모호하지 않은 사기인지 추산해달라고 요청했고, 합의된 의견은 최소한 절반, 즉 연간 500억 달러 또는 주당 약 10억 달러가 사기라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이것이 완전히 미친 짓이며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썼고, 다지 팀과 재무부가 1년의 개혁에 공동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개혁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 자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서사적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심지어 수세기 동안 정부는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정의를 실현하고 시장에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필수적인 방벽으로 여겨졌습니다. 정부는 현명한 관리자이고 대중의 열광을 억제하고 맹렬한 시장의 역학의 영향을 약화시키고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험한 부의 축적을 끊고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코땡땡 사태 이후 정부에 대한 대중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정부 즉 딥스테이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대중을 위해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봉사합니다. 그들의 이익은 산업과 시민사회의 구조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기관들은 딥스테이트에 의해 포획됩니다. 딥스의 관대한 돈은 주로 잘 연결된 사람들에게만 흘러갑니다. 결과적으로 세대를 거쳐 이념적인 철학은 허구의 토끼를 쫓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모든 논쟁뿐만이 아니라 종교, 인구 통계, 기후변화 등에 대한 부수적인 논쟁에도 해당이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사냥하면서 중요한 것을 보는 데에서는 산만해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다릅니다. 그는 지금 딥스테이트의 거대하고 정교한 지휘 및 통제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 영리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미디어가 정권, 딥스테이트 그리고 다른 모든 부패한 권력기관과 한패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방식으로 이것은 동시에 더 복잡하고 덜 복잡한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이 거대하고 복잡한 장치를 무너뜨릴 영리한 방법을 찾았고 우리가 말하는 동안 그것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이 놀라운 분석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전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딥스테이트의 지휘 및 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초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가짜뉴스 파이프라인에 대해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입니다. 사람들은 CNN이 CIA 뉴스 네트워크라고 농담하는 것을 좋아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아마도 크게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 작전이 전개되는 방식은 매혹적이고 소름 돋으며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그것을 깨뜨렸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기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어둡고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 좌파를 위한 뉴스 기사를 직접 걸러내는 그림자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자세하며 영리합니다. 소위 기자와 편집자들이 실제로 진짜 저널리즘을 하고 있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매우 정교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환상의 핵심입니다. 쫄병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전체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들 자신이 전문가라고 확신하게 하는 것,
그들이 자신이 전문가라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 이 기계를 기름칠이 잘 된 선전 공장처럼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언론인 존 콘라드가 작성한 딥스테이트의 미디어 통제센터에 대한 가장 뛰어난 분석 중 하나를 소개하고 트럼프가 어떻게 그것을 산산이 부수어 참여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답을 찾으려고 애쓰게 만들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콘라드의 분석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스 앱을 열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나온 뉴스가 이미 홈페이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유주의 딥스테이트 명령 및 통제 시스템 전체가 망가졌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주요 기능은 저널리즘이 아니라 내러티브 조정입니다. 전체 정치 미디어 기계가 이슈가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도록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두가 바이든은 정말 똑똑해 또는 JD 벤슨은 이상해 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입니다. 뉴욕타임스, NPR, 와포, 워싱턴 포스트, CNN 등은 뉴스에 반응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민주당과 더 넓은 시스템을 위한 분산되고 분산된 임무 지휘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내러티브 파이프라인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는 지역 지국장입니다. 이들은 전국에 주재하여 어떤 이야기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지켜보고 민주당 요원들로부터 이야기를 제공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2단계는 뉴욕의 편집자들입니다. 지국장은 뉴스를 잘라내어 뉴욕으로 보내고 뉴욕의 편집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전국적으로 폭발할까요? 며칠 동안 끓을까요? 아니면 묻어버려야 할까요? 마지막 3단계는 편집회의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스토리를 플래그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편집자는 내러티브 프레이밍과 이것을 쓸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들은 기자를 배정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딥스테이트에 대한 결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가 이야기를 통제하는 데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점에서 딥스테이트는 그냥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톤에 따라 전략적으로 출처를 선택합니다. 중국에 대한 강경한 수사가 필요하면 그들은 스피드 다이얼에 중국 강경파 전문가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 스파이 스캔들을 축소하고 싶다면 그것이 과장되고 있다고 말할 온건파 중국 전문가에게 갑니다. 군사 스캔들이라면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은퇴한 장군을 선택하여 토론을 원하는 결론으로 미묘하게 조정합니다. 이건 저널리즘이 아니라 인식의 전쟁입니다. 분위기가 정해지면 편집자는 스토리를 배정하고 승인된 출처를 제안합니다. 기자의 일은 간단합니다. 적절한 전문가로부터 견적을 받습니다. 기사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인된 각도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각도에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출처가 거짓말이라고 폭로되면 편집자에게 돌아가 새로운 지침을 받습니다. 가끔 기자가 지나치면 사소한 경우는 그냥 통과하지만 중대한 경우는 편집자는 기사를 폐기하거나 신문 끝페이지에 묻거나 더 신뢰할 수 있는 작가에게 할당하여 프레이밍을 수정합니다. 너무 자주 한계를 넘으면 지역 뉴스로 재배치되거나 부드럽게 당신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의 재치를 좋아해요. 그냥 규모를 줄인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해고해버립니다. 승인된 대본을 정말 잘 고수하면 상을 받거나 도서출판 계약이나 여행 일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뉴스 매체, 심야 토크쇼 진행자, 파란 체크무늬 TV 프로그램 모두가 똑같은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러티브가 매우 통일되어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아무도 수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치의 보상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각 전문가와 블로거는 독립적으로 게시할 수 있지만 그들은 모두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상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딥스테이트가 먼저 전화를 겁니다. 소속 편집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DC의 모든 사람들이 JD 벤스가 얼마나 이상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편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회의가 진행됩니다. 사람들은 JD 벤스가 이상하다고 말해요. 그에 대한 기사를 좀 써볼까요? 그러면 모든 편집자가 기자에게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JD 벤스가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알아보죠.
갑자기 모든 뉴스 매체, 시니어 토크쇼 진행자, 파란 체크무늬 TV 프로그램 모두 JD 벤스가 이상하다는 똑같은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기술적으로 명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딥스테이트는 부드러운 전략을 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은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고 내러티브가 그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거나 새로운 정보가 내러티브를 방해할 때만 개입합니다. 그들은 모든 매체에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도를 설정합니다. 즉, 정치 미디어 기계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설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싱크탱크, 칼럼니스트, TV 진행자, 활동가들이 각자만의 방식으로 그 메시지를 실행합니다. 트럼프의 급사격, 래피드 파이어 스타일은 효과적일 뿐만이 아니라 딥스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부수는 파괴의 공입니다. 그가 취임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수많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강요를 지명했는데 의사결정에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딥스의 지휘 통제 시스템은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좌파는 더럽게 이기고 또 이깁니다. 미국과 한국의 자유우파는 좌파만의 게임에서 그들을 이기고 우리의 메시지를 미국과 한국 국민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게임 체인저였고 바로 이것이 좌파가 인터넷을 검열하고 통제하기 위해 필사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견고한 기반을 구축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잔혹한 정치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더 크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전장은 조만간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도 좌파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능가하는 체제를 만들 수 있는 대형 유튜브가 많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